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오늘은 고양이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간혹 가다가 고양이가 화장실을 잘 가리다가 화장실을 못 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 경우에는 집사와 고양이 전쟁이 시작되고요. 또 집사는 그야말로 지옥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고양이는 화장실을 잘 사용하는 건 본능이잖아요. 그리고 고양이를 선택하는 요인 중에 많은 요인 중에 하나가요, 강아지보다 화장실을 잘 가린다, 대소변을 원래 자동으로 잘 가린다, 이런 믿음 때문에 우린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깨지면은요, 정말 집사들의 멘탈도 흔들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더군다나 고양이는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뇌의 농축도가 되게 높아요. 잡식동물인 강아지보다요. 즉 냄새가 몇 배로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고양이가 만약에 오줌을 못 가리기 시작하거나 똥을 한 번에나 싸기 시작하면은요, 그야말로 집사는 굉장히 심한 혼돈에 빠지고 정말 멘붕에 빠지게 돼요. 그럼 화장실을 잘 사용하던 고양이가 갑자기 왜 여기저기 오줌을 넣기 시작하는 걸까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하면 다시 화장실을 사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고양이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양이의 관점에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집에 딱 들어왔는데요, 상상해보세요. 육식동물 특유의 그 심한 암모니아 냄새가 가구며 옷이며 바닥에서 막 나는 그런 집안 환경을요, 그야말로 난리가 난 거죠. 사실 고양이가 화장실을 사용하는 거는요, 이건 생존 본능과 관계 있는 원초적인 문제예요. 즉 고양이는 원래 야생 시대 때부터 어떤 자신의 보금자리, 또 자신의 은신처와 굉장히 멀리 떨어지는 곳에 가서 자기의 용변을 해결해요. 농축도가 되게 심한 냄새가 멀리 퍼진 용변을 본 후에 그걸 다시 모래로 덮어요. 그래서 흔적을 완전히 지운 후에 자신의 영역권 내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것은 적으로부터 자신의 영역과 자신의 보금자리와 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이거든요. 이 본능을 이용해서 우리는 화장실, 모래가 덮인 화장실을 보통 자는 곳, 왜 그래? 자는 곳, 아니면 은신처와 멀리 떨어진 곳에 만들어주고, 고양이는 당연히 화장실 들어가서 오줌이나 대변을 보고 모래로 덮어서 깨끗하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 본능과 관계된 문제인데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러한 본능을 거부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의미예요. 즉 고양이가 화장실을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똥오줌을 여기에 놓기 시작한다는 문제는요, 이 본능을 거스르는 뭔가 더 큰 문제가 생겼다는 의미하거든요. 우리는 이 문제를 빨리 찾아서 해결해주지 않으면요, 고양이는 대소변을 못 가려요. 즉 이거는요, 훈련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육의 문제도 아니고요, 습관의 문제도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야말로 본능을 거스르는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그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주지 않으면 이건 해결이 안 돼요. 교육을 시키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고양이가 화장실을 못 가리는 문제 중에 1순위는요, FLUTD, 즉 고양이 하부 요로계 증후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앞전에 한번 하부 요로계 증후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뤄봤으니까 혹시 이 내용이 기억나지 않으시거나 이걸 아직 못 보셨다면요, 여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하부 요로계 증후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고양이가 하부 요로계 증후군이나 아니면 만성 방광염이 생기면은요, 따끔따끔거리고 방광이 오줌 넣을 때마다 아파요. 요도하고 방광이 아픈 거죠. 그럼 고양이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화장실 가서 오줌 넣을 때마다 방광이 따끔거리고 아파요. 그래서 소변을 자주 보게 되죠, 이런 애들은요. 그러면 고양이는요, 아픈 이 나쁜 기억과 화장실을 연관지어 생각해요. 아, 이 화장실이 나를 아프게 하는 거야, 이 모래가 나를 아프게 하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순간부터 고양이는 화장실을 안 쓰게 돼요. 화장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오줌 마를 때마다 아무데나 찍찍찍 싸기 시작하는 거죠. 즉 화장실 때문에 내가 아픈 거니까 나는 딴 데서 싸면 나는 안전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고양이가 화장실을 갑자기 못 가리면요, 많은 경우가 비뇨기계통에 질환이 있는 거예요. 방광염이나 아니면 FLUTD 같은 하부 요로계 증후군이 생긴 거니까 반드시 가까운 병원에 데리고 가서 초음파 검사 반드시 확인을 한번 꼭 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화장실이 더러울 때 역시 화장실을 안 가게 돼요. 즉 여기저기 막 똥오줌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가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 깨끗하게 모래를 덮어 처리하고 돌아서 나와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여기저기 똥오줌이 너무 많아서 오줌을 넣을 데가 없다거나, 아니면 여기 이미 오줌을 너무 많이 싸서 모래가 찐득찐득해졌다거나, 아니면 모래가 너무 굳어가지고 더 이상 모래를 덮을 수 없다거나, 돌아서 나오기엔 여기저기 너무 지뢰들이 많아서 돌아서 나올 수 없다거나, 이런 환경이 되거나, 아니면 지붕이 덮여있는 화장실이에요. 냄새가 너무 심한 거예요. 들어갔더니 막 암모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너무 불쾌한 거예요. 이러면 화장실을 사용을 안 해요. 바닷가에 간이 화장실 가면 냄새가 너무너무 역하고 심하잖아요. 그 생각들 다 안 하세요? 아, 밖에 나가서 할 걸, 뭐 이런 생각들 안 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환경일 때 고양이들은 화장실을 거부하게 돼요. 아, 가기 싫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더러워가지고요. 고양이는 생각보다 되게 깔끔한 동물이거든요. 집사라면은, 바람직한 집사이고 올바른 집사라면은요, 화장실을 아침 저녁 하루 두 번은 반드시 치워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전에 이런 내용으로, 화장실 사용 내용으로 제가 한번 강의한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그 말 하더라고요. 화장실을 그렇게 자주 치워야 되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화장실 얼마나 치우시는데요? 그랬더니 일주일이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화장실은 하루에 한 번도 아닙니다.
이틀에 한 번도 아니고요. 하루에 2번은 치워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고양이가 또 다른 화장실을 사용을 안 하게 되는 문제 중에 하나는요. 어떤 다두 사용 가구에서 종종 생기는 문제인데요. 이건 불화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회적인 구성 간의 불화 때문에 많이 화장실 사용을 거부하게 되고요. 모든 고양이가 다 사이가 좋은 건 절대 아니에요. 고양이를 다두 사육하신다면요, 이 고양이들이 전부 사이가 좋은 건 아니에요. 꼭 싸운다고 사이가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싸우면 사이가 좋다, 이것도 절대 아닙니다. 고양이들 간은 항상 사회를 형성하고 그룹을 형성하고요, 여기에는 은연중에 직접적으로 싸우기보다 냉전 현상이 더 많아요. 즉 왕따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가족 구성원이 서로 다르거나 사회적 구성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이는 항상 알력이 존재해요. 이런 알력이 존재하면요, 화장실 사용을 못하게 막는 경우도 되게 흔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예요. 내가 불화를 느끼는, 아니면 내가 어떤 그룹이 아닌 고양이 영역권 안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고양이가 와서 화장실 사용을 못하게 앞을 막기도 해요. 이렇게 화장실 가는 길목을요. 아니면은요,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는요, 지나가려면 얘랑 싸워야 되는데 싸우기는 싫은 거죠. 불화가 있으니까는요. 이 경우 화장실에 갇히는 경우가 돼요. 단 한 번이라도 화장실에 갇혀본 고양이는 다신 그 화장실 사용을 안 해요. 자, 두 번째, 지붕 있는 화장실의 경우는요, 화장실 위에 일부러 올라가요. 그래서 편하게 오줌을 못 싸게 위해서 불화를 조성해요. 그 다음에 나올 때 덮쳐버리는 경우죠. 이런 경우가 한 번이라도 생기면요, 고양이는 다신 그 화장실을 사용을 안 해요. 한 번이라도 자기가 어떤 공격을 받았다거나 화장실에 들어가서 갇혔다거나 돌아 나올 때 어떤 문제가 생겼다거나 이러면 그 화장실 사용을 안 하는 거죠. 즉, 화장실의 위치는 항상 퇴로가 확보되고 지붕이 없어야만 되는 게 그 이유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화장실이 고양이 수보다 하나가 더 많아야 되는 원인도 요 이유에 있어요. 그 다음에 단순히 또 화장실이 마음에 안 들어서 못 가릴 수도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일단은 화장실에 지붕이 있어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요, 모래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럴 수 있어요. 모래에서 난 냄새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화장실에 자주 안 쳐서 더러워서 그럴 수 있는 것도 이거 역시 이 고양이에 포함되고요. 아니면 화장실의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가족 구성원의 변화나 아니면 새 집으로 이사 갔을 때도 역시 화장실 사용을 꺼리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변화는 정말 큰 스트레스거든요. 가족 구성원이 변화해서 새로운 사람이 왔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고양이가 왔다든가 이 경우도 화장실 사용을 꺼려서 여기저기 오줌을 넣을 수 있어요. 이거는 물론 시간이 지나서 안정화되고 환경이 다시 익숙해지고 편해지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이사를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이사간 환경이 마음에 안 들거나 이사간 환경 자체가 자기한테 큰 스트레스 받아와요. 새로운 것들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면은 적응돼가지고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역시 여기저기 오줌을 싸서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달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정상적인 반응에 들어가요.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요, 고양이가 용번 실수를 했다 그래서 화장실에 데리고 가가지고 여기다 앞으로 오줌 넣어야 돼, 여기다 오줌 넣는 거야, 너는 왜 이런 걸 모르니, 이런 식으로 야단을 친 경험이 있다 그러면요, 화장실과 자기가 야단 맞은 기억을 연관을 시켜서 나쁜 기억으로 연상이 돼요. 이 경우도 화장실 사용을 꺼리게 돼요. 왜냐면 화장실에서 심하게 야단을 맞았던 애들은요, 그 화장실 절대로 사용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고양이는 야단을 치시면 안 되고요, 고양이가 소변 실수를 한다 그래서 이거를 교육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되세요. 이건 교육의 문제가 아니에요. 화장실 재설정을 교육을 시키시면 안 되고 문제를 해결해준 쪽으로 해결하셔야 돼요. 아셨죠? 어떤 경우에도 화장실과 연관시켜서 큰 소리를 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집사들은 다 아실 거예요. 물리적으로 고양이랑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상처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고양이는 야단을 치거나 싸워서 해결하려고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고양이가 화장실을 꺼리는 사용을 안 하고 여기저기 오줌을 쌀 만한 이유는 이처럼 다양해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쪽으로 여러분 포커스를 반드시 맞추셔야 되고요. 다묘사육 가구에 생기는 문제는 대개의 경우는 사회 구성원 간의 어떤 갈등 구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많은 공간을 넓히시고 더 많은 수직적인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더 많은 화장실을 만들어 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화장실 위치를 바꿔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결하셔야 되고요. 혼자 사는 고양이가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질병에 대한 경우가 많아요. FLUT나 방광염 같은 질병 유문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병원 가서 확인을 해보시고 아니면 화장실의 위치를 바꿔주시고 화장실의 재질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화장실 사용 문제, 즉 고양이가 오줌을 여기저기 싸는 건요, 스프레이랑은 또 다른 문제예요. 화장실을 잘못해가지고 소변을 실수하는 거는 웅덩이를 만들게 되고요. 스프레이는 그 오줌을 아주 가늘게 여러 군데 흩뿌리게 돼요. 즉 스프레이랑은 또 다른 문제, 마킹 건 또 다른 문제니까 마킹에 대한 문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양이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 잊지 마시고요.